지난 영상에서 다뤘던 아리셀 참사, 23명이 안타깝게 유명을 달리한 대형 참사였죠. 그 결과 아리셀의 대표이사와 그 아들이 함께 수사 단계에서 구속되었는데요. 중대재해처벌법이 없었다면 이렇게 큰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대표이사는 구속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대재해처벌법은 어떤 법일까요? 오늘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중대재해처벌법의 기본적인 내용을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중대재해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나뉩니다. 중대산업재해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재해를 의미하는데요. 1명 이상 사망하거나 동일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직업상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중대시민재해는 특정 원료,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문제로 인해 이용자 또는 시민에게 발생한 재해 중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1명 이상 사망한 경우, 같은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한 경우, 같은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하여 재해가 일어났다면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형법에 따라 사망사고의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민법상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 책임자, 대표이사 등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을 책임 주체로 정의합니다. 경영 책임자는 예산과 인사를 포함한 안전 관련 최종 결정권자로, 기업의 경우 오너나 대표이사가 책임 주체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 시행 초기 이른바 CSO 방패론, 즉 최고 안전 책임자 선임으로 사업주나 대표이사를 보호하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만, 지금까지의 판결에서 CEO들이 경영 책임자로 해석되어 왔기에 실질적으로 해당 기업의 최종 결정권을 행사하는 자가 경영 책임자로 간주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공공기관의 경우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공공기관의 단체장이 책임 주체가 됩니다. 즉 장관, 시장, 이사장 등이 경영 책임자로 간주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카드로 띄워드린 영상을 참고하세요. 중대재해처벌법은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만 해당되는데요. 법이 처음 시행된 22년 1월 27일부터는 50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었으나 2년간의 유예기간이 끝난 현재는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적용 기준은 위에 카드로 띄워드린 영상을 참고하세요. 중처법에서는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 등은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중대재해 원인을 파악하고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해야 합니다. 첫 번째, 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 관리 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두 번째,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가 관계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네 번째, 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이 중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는 다음의 9개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첫 번째, 안전보건 목표 및 경영방침을 설정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안전보건 확보에 대한 확고한 경영자의 리더십을 보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 상시 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이거나 시공순위 상위 200위 이내 건설사업자는 산업안전보건 전담 조직을 마련해야 합니다. 세 번째, 위험성 평가 등을 통해 유해 위험 요인의 확인 개선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즉 사업장 내의 위험한 요소들을 확인하고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죠. 네 번째, 재해 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에 관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서 안전 및 보건관리자 등을 배치해야 합니다. 이것은 기업의 업종 및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요. 카드로 띄워드린 영상을 참고하세요. 일곱 번째, 종사자들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반영해야 합니다. 여덟 번째, 재해 발생 시 대피 등 대응 조치와 피해자 구호 조치 등을 포함해 재해 시 조치 매뉴얼을 마련해야 합니다. 아홉 번째, 도급, 용역, 위탁 시 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이행 여부를 점검해야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을 위반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사망자 발생 시 책임주체에게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부상자 또는 질병자 발생 시 책임주체에게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양벌 규정을 두어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해당 법인 또는 기관에 5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상자 또는 질병자가 발생한 경우 1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약 20개의 판결이 나왔고 모두 유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 중 3건은 법정 구속되어 실형이 선고되었으며 현재까지 판례상 최고 형량은 2년의 징역형, 최고 벌금은 20억 원이었습니다. 도입부에서 언급된 아리셀 사건은 대표이사가 수사 단계에서 최초로 구속된 사례입니다. 주목할 점은 처벌 수위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오늘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 빠르고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이 법 중소기업 대표님들이 보시기에 어렵고 복잡하실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중처법을 알고 준수하는 것이 기업 경영에 있어 필수로 보입니다. 앞으로도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에 관련된 유익한 정보를 많이 알려드릴 텐데요. 제 채널이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작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찾기가 힘든데요. 구독을 해두신다면 새 영상을 빠르게 접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구독을 부탁드립니다.